먼저 면접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면접을 몇 번이나 보신 것 같으세요? 물론 카운팅 해보지 않았겠지만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보고 이러시지 않았어요? 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조금 더 꼼꼼히 서류를 좀 보는 것 같아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채용을 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면 한 달에 거의 한 10건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채용을 하는 기간에는. 40번 정도? 생각보다 좀 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도 이게 일정일 잘 조율해서 잡아주시다 보니까 그래도 2번은 안 넘긴 것 같아요. 하루 2번. 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면 유독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유독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먼저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부터 보실 텐데 이력서에서 이런 멘트를 쓰면 좀 기억에 남았다라는 기억에 남는 이력서 있으세요? 되게 정확하게 어떤 멘트가 기억난다라기보다는 이게 채용 보고를 되게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꼭 여기서 원하는 조건과 뭐 이런 것들, 뭐 우대 사항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필수적으로 뭘 제출하셔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에 일단 되게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먼저 갈리니까 신입은 경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했던 경험을 거기에 좀 연결을 시켜갖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좀 진심이구나, 약간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채용에 부합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쫙 잘 가져오셔갖고 적어주시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에 아니면 경력 기술서에 적어주시는 분은 생각보다 엄청 드물어요. 그래서 기억이 좀 남죠. 경력분이라면 기술 스택이 저희랑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체크하고, 신입분들이라면 다양한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시도했던 것들에 대한 과정이나 그 결과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력서상에 잘 녹여냈는지, 네, 그렇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트리노드의 뭐 이런 부분에 좀 인상 깊었고 이런 부분이 좋았고 뭐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신입의 경우에는 늘 고민되는 게 이거 같아요. 경력 사항에 어디까지 써야 되나? 알바 경력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없는 거보다는 써주시는 편은 좋은 것 같아요. 3개월짜리, 막 1개월짜리 이런 게 막 뭐 20, 3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그걸 막 다 적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를 좀 묶어서 그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기간에서 뭐 요런 업체에서 뭐 요런 식의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주면 오히려 훨씬 좋을 것 같고, 알바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랑 요건 조금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 하면 그거를 오히려 조금 상세하게 좀 적어준다든지. 그러면 1년 미만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경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재는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그걸 이제 결국엔 면접 때 물어보게 되긴 하거든요. 보면 업계에서 보통 3년 이하는 좀 뭐 그렇게 크게 경력을 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막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긴 한데, 저는 그게 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1년의 경험을 엄청 밀도 있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 밀도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경력에서도 본인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했던 것들 위주 중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원하시는 직무에 좀 이렇게 연결 포인트가 뭔가 있다고 하면 전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게 없는 것보다는 뭐 조금 더 있는 게 아무래도 뭔가 좀 질문 드릴 요소도 더 많이 생기고 해서 최대한 적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때 너무 좋은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사에 지원하는 이유는 귀사에 간다면 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누가 읽어도 두리뭉실한 것 같고 모든 회사에 적합할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정말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우리 쪽에 지원하는 용어로 쓰진 않은 것 같은 내용? 뭐 최악은 사실 뭐 회사 이름 틀리는 건데 그런 지원서도 저희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제 빛의 속도로 탈락이긴 한데, 그런 내용은 근데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는 게 저는 나은 것 같고, 막 이거 공통적으로 그냥 뿌리는 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필요까지도 없는데 플러스 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구직을 해봤고 뭐 이렇게 이력서를 이렇게 많이 넣어보는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좀 이력서를 많이 넣으시고 계시구나라는 인상을 받기는 하고요. 내용상으로 저희 직무랑 전혀 안 맞는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안타깝긴 하죠. 네. 이력서 안에 실수를 보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자기소개서인데 작성하다가 글이 중간에 끊긴 경우도 있었고요. 자격증에 운전면허 써도 된다? 안 쓰는 게 낫다? 한번 쓰면 좋죠. 뭐라도? 네.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어요. 업무상 운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그냥 뭐 있는갑다 정도? 워낙에 다 챗GPT 많이 쓰잖아요. 자기 이력서에 챗GPT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쓴 게 티가 날까요? 그 챗GPT를 쓰는 것 자체는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이 이제 자기 내용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내용인데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정돈되게 문장을 만들었다던가 뭐 저는 그건 전혀 상관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지할 것 같지.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가공의 내용이거나 약간 막 약간 소설처럼 꾸며져 있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요거는 서류는 통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면접에서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얘기가 아니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경력 플러스로 더 부풀려서 작성이 되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직접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뭐 그런 거를 활용하셔서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에 남았던 포트폴리오 있으세요? 저희 게임을 분석을 막 해가지고 그 역기획서 같은 것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막 이런 시장 조사들을 막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때 그거를 같이 첨부를 하시는 거예요. 트리노드에 지원하려다 보니까 트리노드의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페이지가 40페이지가 넘는 포트폴리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게 좋은 거죠. 자세한 것보다 명확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길게 써야 되고 많이 써야 돼라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뭘 했는지 그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 이거 너무 아쉬웠다 하고 생각나는 실수 있으세요? 실수 기재 항목이 저희가 있거든요. PM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이 직무에 대해서 하신 경험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게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게임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좀 필수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적으시는 분들 좀 많아요. 그건 좀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깃허브를 통해서 많이 링크를 주시거든요. 그 링크를 들어가는데 해당 리포지토리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어요. 본인만 볼 수 있는 그런 저장소들. 이렇게 또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뭘 보고 오면 좋을까요? 면접 직전에 나는 뭐 했지? 약간 갑자기 생각을 포글포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이미 뭐 내가 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질문 나오면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야지라는 거는 사전에 좀 본인이 이미 조금 체득을 했잖아요. 연습을 좀 했을 거거든요. 저는 그냥 그 게임을 해보면서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더 그냥 보는? 근데 확실히 그 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전에 내가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금방 떠올라서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긴 했거든요. 뭐 준비한 내용을 복귀하면 좋을 것 같고 긴장을 너무 하셔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을 좀 푸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맨날 복장 자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입고 와야지 되는 걸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떠세요? 뭐 아무거나 그냥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오셔도 되거든요. 오히려 되게 풀 정장하고 오시면 약간 저희도 약간 긴장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근데 뭐 그 양복을 원하시면 입고 오시는 건 상관없고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뭐 깔끔해 보이게 입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스타일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정돈되어 있으면은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면접 볼 때도 까만색으로 머리 염색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탈색하시고 오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직원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굳이 하나라면 모자는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저희 면접관들도 뭐 가급적이면 좀 안 쓰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모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상대방의 얼굴이 잘 안 보인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써도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 쓰면 조금 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잘 보이니까. 정장은 안 입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실 것 같고 반바지까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슬리퍼는 너무 이제 러프하고 캐주얼한 느낌만 아니면 그냥 좀 깔끔하고 포멀한 복장이면 다 괜찮은데 조금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 면접할 때도 굉장히 러프한 복장으로 오신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면접을 시작하면 대부분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뭘 얘기해야 인상이 많이 남을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준비해온 거를 하시거든요. 뭐뭐를 포함해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면접관이.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준비한 걸 해야 되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긴장돼갖고 안 들리시는 경우일 것도 같은데 내가 딱 이 소개를 해야지라고 정해오는 것보다는 본인의 스토리를 조금 정리를 해오시면 그런 상황에서 되게 유연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자기소개할 때 이런 건 좀 아쉬웠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소개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지원한 이유라든지 경력이 있으면은 경력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녹여주시면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짧게 끝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했던 거를 다 말하고 싶어서 너무 길어지는 분이 있어서 그 길이 조절이 조금 아쉽다 싶은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풀어서 해주시거나. 이 회사에 왜 지원하셨나요? 라고 지원 동기를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인상에 남았던 답변 있으세요? 지원 동기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면접자 입장도 많이 해봤고 면접관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트리노도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걸 의도하고 물어보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알게 됐어요. 약간 이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물어보는 거긴 하거든요. 내 수준에서 내 나름대로 조사해본 내용은 있을 거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직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일인데 그런 게 나한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아가지고 내 이제 직업으로서 커리어를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식의 틀린 관점이라는 건 없으니까 오히려 그 기사에서 막 뭔가를 보고 누적 매출 몇 조 달성한 그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제 그것도 조사를 해보신 거니까 관심을 가지신 거니까 뭐 그 마이너스는 없지만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직무랑 연결을 시켜서 뭐 얘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면은 공고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본인이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라든지 뭐 회사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이 본인이 특별한 이유가 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포인트를 하나 정도는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기술 면접이 보통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사 관련된 건 그 이후에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거나 트리노드에서 도전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위주로 잘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뭐 경력사항 기본으로 많이 물어봐 주시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대답해도 괜찮을까요? 뭐 같은 대답이어도 되고 전 다른 대답이어도 되고 가능한 선에서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1차 때나 2차 때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똑같이 대답을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같은 대답 해도 됩니다. 1차 면접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거나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면접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면접관 구성 자체가 2차 때 새로운 면접관이 또 그 아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공백기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공백기 때 혹시 어떤 걸 하셨나요? 했을 때 전 놀았습니다 라는 대답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게 나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전 회사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했었다면 충분히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휴식기를 가지는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요. 네, 충분히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거 없을 것까지 얘기 다 했는데 근데 혹시 마지막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뭐 물어봐도 될까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요즘은 다들 좀 준비를 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해요. 그게 약간 이제 관심의 표현 같은 느낌은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없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또 질문을 또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궁금한 게 많아서. 그것도 전혀 상관없고 사전 정보가 좀 더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희가 노션으로 기본적인 회사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면접 보기 전에 이제 면접자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질문이 거의 없어지긴 했거든요. 합격을 해서 저희 팀에 온다면 우리 팀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기본적인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는 것 같아요. 먼저 물어보시지 않아도. 솔직하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 없으셨었는지 식당이 맛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준비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만약에 정말 없으면은 뭐 그것도 솔직하게 없다고 하시고 마무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꼭 나는 이런 질문 한다라는 그 개발자 관점에서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는 질문 있으세요? 프로젝트를 최소 한 개씩 이상은 다 팀을 구성해서 해본 경력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접 보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회사 일이라는 게 다 이게 팀워크잖아요. 다 협업이고 혼자서 뭐 잘해가지고 되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협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항상 무조건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갈등 상황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갈등을 겪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갈등 상황이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어떻게 그거를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어떤 액션을 해봤는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경험 위주로 많이 여쭤보는데 직접 내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직접 제안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본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항상 좀 물어보려는 편이긴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준생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이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저도 뭐 이제 취업할 때 막 이력서 막 100장 가까이 돌려보고 뭐 이런 거 저도 예전에 몇 번이나 해본 사람이라서 이게 과정이 좀 되게 어렵죠. 쉽지 않는데 그냥 진짜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라면 면접관들이 진짜 저 사람이 합격하길 바라거든요. 왜냐면 이제 면접관들도 너무 많은 면접을 봐야 되다 보니까 그게 업무적으로도 되게 부담이고 그리고 빨리 좋은 동료를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되게 크거든요. 오히려 면접관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사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엄청 편하게 본 면접에서 되게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거든요. 트리노드에서 만나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저희 트리노드 지금 채용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채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해주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원해주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면접 볼 때도 저도 최대한 이제 지원자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편하게 대화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편하게 같이 대화하면서 좋은 면접이 되고 또 가능하면은 나중에 다시 회사에서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노드에서 만나요.